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일요일 아침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과 또 소통의 시간으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천혜장이 주구장창 떠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들어주시면 돼요. 좀 이른 아침이라서 목이 좀 약간 좀 가라앉는 것 같네요. 아직까지 영 시원찮아요. 시원찮아가지고 약간 보이스 자체가 좀 맑고 투명하고 꾀꼬리 같아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진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삼성전자 또 자신감 있는 이야기 우리 소식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즘 보니까 하이닉스죠. 하이닉스가 이제 3분기에 그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영업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달 들어가지고 하이닉스 보고서를 낸 그 증권사 중에 보니까 그 IBK 투자증권을 제외한 그 하이투자증권은 한 마이너스 3,860억 정도, KB증권 마이너스 2,670억, 케이프 투자증권은 마이너스 2,500억, 이베스트 마이너스 3,700억, 키움증권은 마이너스 390억 정도, 이 정도 낸드 플래시 영업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하이닉스 안팎에서는 그 3분기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영업 적자까지는 아닌데 2분이라 2분, 영어로 EVEN이라죠. 2분, 그러니까 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그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4분기에는 하이닉스 내부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적자가 유력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2021년 2분기 이후에 6분기 만에 그 낸드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 낸드 사업에서 먹구름이 끼게 된 이유는 뭘까 봤더니 첫 번째는 수요 감소야. 이 수요가 감소됐다. 낸드 역시 D램과 마찬가지인데 그 스마트폰이나 PC,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핵심 고객사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 그리고 러시아 전쟁,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아주 여러 가지 사유들 때문에 스마트폰, PC 등이 과거보다는 안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올해 PC랑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이상 감소할 것 같아. 좀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소비 위축을 또 직면한 기업들은 디지털 전환 투자를 줄입니다. 투자를 줄이는 거야. 자연스럽게 이제 뭐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이런 데이터 센터 업체들도 과거보다는 보수적으로 이제 사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 수요가 이제 감소했고 가격은 지난해 7월 4.81달러에서 지난 9월에는 4.30달러로 한 10.6%나 떨어졌어요. 고정가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면은 수익성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 그래서 4분기 상황에 대해서는 더 암울하다, 어둡다, 그런 전망이 나오는 거예요.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서도 4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이 3분기 대비 한 20% 정도 하락하지 않겠나, 그렇게 내다보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치열한 경쟁에 따른 공급 과잉이야. 공급 과잉.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키옥시아,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이렇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양쯔 메모리 같은 중국 업체들도 합류를 했는데 총 6개 업체가 회사 명운을 걸고 현재 대결을 벌이고 있습니다. 3강 체제로 굳어진 D램 시장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렇게 6개 기업이 경영 전략과 시장 전망, 제품 원가, 기술력 등은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공급 사이드가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쉽지는 않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엇박자가 이제 이어지고요. 상당 기간 이제 빙하기가 계속되는 거예요. 빙하기. 실제로 보니까 하이닉스는 2018년 4분기부터
11분기 연속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시장 규모가 이제 D램의 60에서 70% 수준인데, 이렇게 6개 업체가 이제 경쟁하다 보니까 개별 기업의 그 매출이 D램보다 적습니다. 그리고 3위에서 5위권 업체 등 입장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주요 낸드 플래시 기업들이 증설 투자에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적극적이었다. 20년까지 업체들은 그 낸드 플래시가 들어가는 기업용 SSD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 SSD 시장에 그런 성장 가능성을 크게 봤는데, 적극적인 증설 투자가 이어집니다. 예컨대 삼성은 2020년 6월에 평택 그 낸드 플래시 라인에 8조 원을 투자해요. 8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투자했고, 하이닉스는 인텔 낸드 플래시 사업부를 총 90억 달러에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했어. 이렇게 믿었던 SSD마저 주춤하는데, 시장 조사 업체에 보니까 SSD 시장 규모는 올해 358억 6,900만 달러를 기록할 것 같고, 21년에 339억 1,800만 달러니까 21년보다는 한 5.8% 정도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시장 규모가 337억 100만 달러로 21년보다도 위축될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향배는 1위 사업자 삼성전자에 달려 있는 거야. 삼성은 3분기에 점유율이 한 33% 됩니다. 삼성은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이제 경쟁사와 다르게 계속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합니다. 제품 원가나 뭐 양산 기술, 규모의 경제 등에서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최근에 낸드 적층 경쟁에서 그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에 위협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삼성에서는 그 적층이 경쟁력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기현 그 사장이 지난달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원가에서 이제 10% 이상 차이가 나고 가격 10% 차이 나니까 경쟁사들보다는 20% 이상 격차를 벌린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해왔던 방식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낸드 불황해도 삼성전자가 급격하게 공급량을 조절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도 우세해요. 일단은 불황을 기회로 삼아서 경쟁사들의 타격을 가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하는데, 삼성이 그 낸드 플래시 사업에서 이익 규모를 줄이더라도 경쟁사를 대규모 적자 상태로 몰아넣어서 기술 및 투자 부분에서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그런 의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요 경영진들의 발언이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데, 이달 초죠,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행사에서 그 한진만 부사장이 지금 단계에서는 감산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경 사장은 지난달 불황기에 투자를 적게 한 게 호황기에는 안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투자가 더 맞는다고 생각 갖고 있고, 시장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겠지만은 기본적인 투자 방향은 시황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당분간 낸드 플래시 공급이 크게 줄지 않고 가격은 하락하는 빙하기가 이어질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우세합니다. 그 D램은 하지 않고 낸드 사업만 하는 일본 키옥시아의 내년부터 뭔가 본격적인 또 위기가 닥쳐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하여튼 삼성전자는 잘 극복하고 이겨낼 거라고 저는 봐요. 잠시 주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주가는 삼성주가는 한 주간 박스권에서 맴돌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이번 주도 외국인들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사들였어요. 그 개인들은 한 주 만에 다시 이제 매수세로 돌아선 겁니다. 삼성은 한 주간에 한 0.71% 정도 하락했어요. 0.71.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지난 17일 빼고 한 3거래 연속 하락을 했는데,
그 한 주의 그 마지막 거래일인 21일이죠. 0.72% 정도 이제 반등을 하면서 주간 낙폭을 약간 소폭이나마 회복을 한 겁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제 외국인들이 이제 저가 매수에 나선 점이 눈에 띄는데, 외국인들은 그 하이닉스와 함께 한 1,000억 정도 이상을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주가 하단을 지지를 해요. 지난주 삼성전자를 팔기 바빴던 개인들은 이번 주에는 뭐 카카오와 함께 삼성전자를 다시 순매수로 다시 돌아섰어요. 그 순매수 규모가 한 984억 8,500만 정도 되는가 봅니다. 기간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1,132억, 한 1,359억 정도를 이제 팔아치웠어요. 기관들은 계속 팔더라고. 일단은 한 주간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업황 우려예요. 업황 우려. 미국의 CNBC 방송 등에 따르니까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PC용 윈도우 그 라이선스 판매 저조 때문에 그 매출 성장률 둔화를 예상을 해요. 그래서 감원 계획을 시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은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이제 국내 증시에서 사자 행진을 이어갑니다. 사자. 원화 약세로 가격 메리트가 높아졌죠. 주가 바닥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니까 외인들이 이제 반도체주를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3분기 그 실적 발표와 함께 삼성전자 주가를 끌어내렸던 그 증권사들의 삼성전자 그 목표가 하향 움직임, 잠시 약간 숨고르기에 나선 게 아니냐,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 KB증권에서도 그래요. 최근 삼성전자 4분기 실적 추정치를 이제 하향했는데, 투자의견 매수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을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 연구원에서도 실적 추정치 하향에도 투자의견하고 목표가를 유지한 이유에 대해서 삼성은 메모리 다운사이클에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그런 원가 경쟁력 그리고 이익 방어력이 예상된다. 그래서 110조 원 그 순현금을 기반으로 해서 메모리, 파운드리, 선단 공정, 그 캐파 확대 지속과 M&A를 통해서 신성장 동력 확보가 기대된다고 그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부지런하게 우리 모아야 돼요. 쌀 때 모으자. 쌀 때 5만 전자일 때가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 그 파운드리 사업부가 그 자사의 반도체 그 칩 공정에 SF라는 그런 명칭을 도입했어요. SF. 그 삼성만의 그 독자적인 기술력을 이제 대외에 알리는 동시에 그 반도체 칩 고객사랑 기술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거야. 그래서 삼성은 그 최근에 파운드리 포럼 2022에서 공정 로드맵을 지칭하는 표현으로 SF라는 단어를 이제 새롭게 선보인 겁니다. 삼성 파운드리 포럼은 그 삼성전자가 칩 고객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자사 파운드리 비전하고 최신 기술을 소개하는 자리였어요. 여기 미국은 4일, 독일은 7일, 뭐 일본 이렇게 이어서 네 번째로 지난 20일에 국내에서 포럼에서 모두 SF가 사용된 기술 로드맵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기존에 삼성은 7나노미터 이하의 선단 공정에서는 7LPP, 6LPP, 5LPP 이런 식으로 나눈 것 같더라고요. 나는데 이번 파운드리 포럼부터는 SF를 붙이는 거야. 그래서 7LPP가 아니고 이제 SF7, SF6 뭐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아요. SF5 이런 식으로 SF를 붙여가지고 이제 표현을 할 거다. 지난 6월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그 3나노 공정의 경우에 기존의 3GAE를 SF3E 이렇게 바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3GA 갭을 이제 SF3으로 바꾸고 뭐 하여튼 SF3P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2027년 양산을 시작하기로 한 그 1.4나노 공정, 이거는 SF 1.4 이렇게 표기하겠죠. 이 같은 공정 이름 변화는 삼성만의 그 독자적인 그 칩 제조 기술을 대외에 분명히 알리고
기술 수준별로 로드맵을 좀 더 분명히 인식하도록 해가지고 고객사들한테 이해 편의를 높이려는 의도입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은 자체 공정에 대한 표기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TSMC 보니까 N을 붙여요. 얘네들은 N. 그래서 4나노면 N4, 3나노는 N3 뭐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더 발전된 3나노 기술을 표기할 때는 뭐 N3 영어로 2 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N3E 이런 식으로 N3P 뭐 이렇게 이런 용어를 사용한다. 지난해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 재건을 선언하는 인텔은 기존의 10나노 그 슈퍼핀 이후로 차세대 공정에 나노미터라는 명칭 대신에 뭐 인텔 7, 뭐 이런 식으로 인텔 4, 인텔 3, 뭐 이런 명칭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인텔 20A 뭐 이런 식으로 24년부터는 옹스트롬을 의미하는 그 A를 공정 기술에 붙이기로 했다고 하네요. A는 옹스트롬 약자인데 하여튼 그 회사의 그 자체 공정 이름 필요성은 점차 이제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그 칩 선폭의 물리적인 거리를 표현해 가지고 각 회사의 칩 성능 기술력을 알려왔는데 칩이 다른 회사에 비해서 더 작은 선폭으로 제작됐다는 점이 대회에 알려질수록 더 높은 기술력을 확보한 기업으로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 고도화로 이제 선폭이 10나노 단위까지 줄어들면서 이제 선폭을 표현한 그 노드 수치랑 실제 물리적인 그 수치 간의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요. 동시에 삼성, TSMC, 인텔 등의 그 기술 경쟁이 이제 과열되면서 실제 선폭과 무관하게 각 회사의 칩 성능을 표현하는 별도의 용어 필요성도 더 커졌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 삼성 파운드리 이번 포럼에 4나노 등 그 초도 수율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기존의 선단 노드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3나노 역시 4나노보다 50% 이상 개선된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9월 삼성전자는 고위 경영진이 초기 수율이 점차 정상 궤도 수준에 올랐다. 그런 좋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좋은 수준에 올라가고 있다.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양호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삼성이 최근에 LPDDR5 있죠. LPDDR 그 5X D램으로 업계 최고 동작 속도 8.5 기가 bps 이걸 구현해냈어요. 그 삼성은 퀄컴의 최신 플랫폼에서 EUV 기술이 적용된 14나노 기반의 LPDDR5X D램 8기가비트 그 패키지의 동작 속도를 검증을 했어. 그리고 지난 3월 퀄컴과 협력을 해가지고 7.5 기가 bps를 검증한 지 5개월 만에 이제 8.5 기가를 이제 구현을 한 겁니다. 저전력으로 이제 고성능을 구현하는 그 LPDDR 그 D램은 그 모바일 시장을 넘어서 서버나 고성능 컴퓨팅, 그 전장 등 다양한 분야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는 뭐 AI, 뭐 메타버스 이쪽으로 시장이 확대되겠죠. 패키지 크기는 작으면서 고성능, 저전력 특성을 갖춘 메모리가 그 요구되는 PC랑 그런 센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수집되는 대용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가 아주 중요한 전장 등에서 LPDDR D램은 주목받고 있는 거야. 그 데이터 센터하고 서버 시장에서 이 LPDDR5 D램을 채용할 경우에는 전력, 에너지 이게 감소가 되는 거예요. 전력 에너지가. 그래서 삼성전자 이번에 그 LPDDR5X D램의 그 8.5기가 그 동작 속도는 이전 세대 제품보다 한 1.3배나 빨라. 엄청 빨라. 그리고 그 D램의 메모리와 그 모바일 AP 간의 통신 신호의 노이즈 그 영향을 최소화해주는 핵심 회로 설계 기술인 고속 입출력 신호 개선 그 설계 등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은 이제 퀄컴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LPDDR5X D램의 업계 최고 동작 속도를 구현을 했고요. 초고색 인터페이스 대중화를 한 1년 이상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죠. 삼성전자가 참 대단한 회사예요. 여러분들은 딴 거 없어. 삼성을 뭐 의심하기보다는 그냥 삼성전자 꾸준하게 바라보고
흔들리짐 없이 내가 투자하겠다면 그냥 꾸준히 모으면 돼. 근데 자꾸 우리가 주가에 따라서 연연하는 것 같아. 빠지면은 괜히 사람이 의기소침해지고 포기하려고 하고. 뭐 주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절대 거기 연연하지 마시고 삼성이란 기업을 좀 더 공부하고 배우고 알아두면은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과 사랑이 있을 때만 투자하십시오. 투자하시고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삼성전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